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연말을 맞아서 이렇게 또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 예, 정말 미혼 남녀들에게는 이런 뭐 연휴, 연말, 또 명절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네, 뭔가 이런 외로운 연말 연애 기술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는 그동안 오랫동안의 어떤 이런 성찰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고민이. 개인적인 네. 성찰은 아니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그래요? 오늘 좀 내용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희덕거리는 어떤 연애 기술이 아니라 우리 뭐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처럼 우리 박희준 교수의 연애 기술 이게 또 어떤 마케팅으로도 이게 활용된다고 하니까 좀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로운 미혼 남녀 외로움을 덜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성탄절 연휴에도 사실 뭐 24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28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싶었던 분들 뭐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뭐 애인을 만드는 데도 필요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요. 애인을 만드는 데만 국한되기보다는 주변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첫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0년 미국 텍사스대 심리학과 가브론스키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연구진은 총 이제 164명의 대학원생에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사람 얼굴을 보여줘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 등등의 어떤 부정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은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헌혈을 한다 등등의 어떤 긍정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 그래도 처음에 설명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런 선입견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남자에 대해서 막 굉장히 나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이제 막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격에 대한 주변의 평판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토스라고 우리가 명명하고요. 그다음에는 서로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 요거는 이제 파토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설득할 때 앞서 말씀드린 파토스는 한 60%, 아토스는 60%, 파토스는 30%, 로고스는 한 10%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을 만들 때 주변의 평판인데 주변의 평판을 알기가 쉽지 않다면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 논리보다는 그 짧은 시간 순간 만들어진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공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보면 면접관의 의사결정이 대부분 4초에서 2분 내에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들어오면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자기 의사결정이 옳았음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첫인상은 중요하다. 근데 뭐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첫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어서 이런 고민 안 하셨겠지만 나쁘지 않죠. 우리가 또 라디오라고 이렇게 막 그냥. 근데 아무튼 왜 첫인상이 좀 험상궂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연의 그 어떤 심성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신은 마음을 보고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만큼 첫인상을 만들 때는 옷차림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어떤 취업 사이트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 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인사 담당자의 한 67% 정도가 채용 과정에서 그 옷차림새를 굉장히 중요시 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재미있는 실증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면요. 공중전화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전을 두고 나와요. 그다음에 다음 사람이 통화를 하고 나올 때 혹시 동전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말쑥한 신사복 차림의 사람이 다가가서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동전을 돌려줘요. 하지만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가서 물어봤을 때는 동전을 돌려받을 확률이 신사복 차림의 사람이 물어봤을 때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횡단보도 서 있다 무단횡단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네. 근데 말쑥한 차림에 신사복 차림의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면 주변 한 16% 정도가 따라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네. 예,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면 네. 주변에 한 4% 정도가 따라서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규범을 좀 잘 지키는 사람이고 요 정도는 같이 묻어가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쑥한 예. 옷차림새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만큼 신뢰를 줄 수 주는 있다는 거죠. 얘기가 되겠죠. 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외모, 뭐, 말쑥한 옷차림으로 좋은 인상만을 만든다면 이성을 만나는데 뭐 굉장히 큰 유리한 자리에 이거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좋은 네. 인상과 그 말쑥한 옷차림새로 좋은 인상을 줬다면 네. 이번에는 몇 가지 트릭을 사용을 해야 되죠. 트릭이요. 예, 바로 트릭을 이런 게 사용해야 이제 되는데. 연애의 기술이죠. 예. 네. 우리가 매력적인 상대를 마주하면 보통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될까? 네. 예, 맞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뭐 화남은 화나잖아요. 사실 네, 반대 경우는. 그러니까 심장 네. 박동수가 빠를 때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더턴과 에런의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어떤 실험이었냐면 캐나다에서 행해진 실험인데 캐필라노강 상공 60m에 놓은 흔들다리 중간에서 60쌍의 남녀를 만나게 했고요. 네. 또 다른 60쌍은 평지에서 만나게 한 뒤에 서로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평지에서 만난 남녀보다 60m 상공의 흔들다리 위에서 만난 남녀가 그 뒤에 만남을 이어가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나오게 거예요?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좀 묻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편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 것이 그건지. 아니라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데 네.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네. 스스로가 이제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 흔들림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재밌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굉장히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네. 프랑스 남부르타뉴대 연구진이 또 실험한 결과인데요. 미혼 여성은 이제 8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음악을 들려줘요. 한 음악은 잔잔한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고 네. 또 하나의 음악은 굉장히 단조한 곡인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5분가량 평범한 외모의 남성과 이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건조한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는 감미로운 음악을 들었을 때 여성이 대화를 나눈 상대 남성에 대해서 훨씬 더 네. 호감을 가지는 확률이 높게 나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트랙을 이렇게 잘 합성해 보면 흔들리는 놀이기구에서 아주 달달한 노래에 이어폰을 이렇게 씌워주면 뭐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높아져요. 근데 무엇보다 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또 말을 매력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입 안 열면 멋있고 막 모든 게 다 조건이 완벽한 남자인데 입만 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있죠. 안타까워요. 예. 앉혀놓고 교육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 첫 만남에서 어떤 좀 대화를 나누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네. 199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 한 랍비가 유대인 독신자들의 짝을 맺어주기 위해서 네. 스피드 데이트라는 그런 이벤트를 고안을 해요. 네. 한국에서도 행해진 적이 있죠. 수십 명의 이제 독신 남녀들을 모아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쌍을 맺어주는 그런 이벤트인데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네. 와이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영국에서 행해진 그런 스피드 데이트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만남 동안에 어떤 대화를 나눴을 때 남녀가 연락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네. 하는 얘기인데 반대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그 자기중심적인 자랑이라든가 자기의 학력, 자기의 배경, 네. 자기의 외모, 경력 등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는 이거 굉장히 근데 의외로 하수예요. 그런 남자들이 하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 그렇죠. 정도 되니까 네가 빨리 나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졌고요. 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네. 호감을 갖는 대화는 그러니까 스타즈 인 데어 아이즈 이게 뭐냐 하면 그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당신이 출연한다면 뭐 관객들은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혹시 뭐 피자의 타핑에 당신을 비유한다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초점이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그 익숙한 질문보다는 네. 조금 생소하지만 창의적인 질문을 했을 경우에 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보통 좀 연애 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첫 대화를 잘 거는 그런 사람들인데 혹시 교수님 좀 개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 있을 때 어떤 대화로 접근을 하셨어요? 과거형입니다, 다. 그죠? 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을 네. 더듬어 보면 네.
저는 상대편과 굉장히 공통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네. 성격이나 태도가 유사한 사람과 시간을 함께할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껴요. 네. 왜냐하면 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편도 그와 같은 상황에 나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불안한 것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맞습니다. 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을 안심이 되죠. 느끼고 맞습니다. 네. 상대편에게 어떤 좀 기대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연예 기술들이 어떤 불황의 이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주변과의 소통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시장과의 소통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1975년에 그 미국 상원의원 프락스마이어에서 재밌는 상이 하나 제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골든 플리스 어워드예요.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공공 부분에 그런 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효율적인 투자를 한 공공기관에 주는 그런 상인데 네. 아주 그 불명예스러운 상이죠. 네. 한 번은 미국 과학재단이 이제 이 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과학재단에 소속돼 있는 심리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혹의 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혹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면서 공적 자금을 낭비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그 이후에도 유혹의 기술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지속이 되어져 왔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을 찾는 데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솔직한 태도로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고 맞습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접근해 나가는 마케팅 전략을 짤 때 그것이 시장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녀 관계도 그렇지만 진짜 기업과 고객의 관계도 이렇게 왜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내년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였습니다. 자,